하루를 정리해야 할 시간인데 마음은 좀처럼 멈추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불을 끄고 눈을 감아도 머릿속은 더 또렷해지고 오늘 했던 말, 하지 못한 말, 미뤄둔 일들이 하나씩 떠오릅니다. 이 나이에 이 정도면 너무 느린 건 아닐까? 남들은 다 앞서가는 것 같은데 나만 제자리에서 맴도는 것 같을 때 불안은 조용하지만 묵직하게 가슴을 누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불안과 싸우려 하기보다 옆자리에 잠시 앉혀두고 함께 들여다보는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세상을 웃게 만들었지만 자기 인생의 속도 앞에서는 수없이 흔들렸던 사람, 찰리 채플린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당신의 삶 옆에 조용히 나란히 놓아보려 합니다. 먼저 이 채널에 대해 짧게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불안과 행복 사이를 오가며 살아가는 분들을 위한 작은 마음의 쉼터입니다. 40대, 50대를 지나 인생의 이막을 살아가다 보면 책임은 늘어나고 몸은 예전 같지 않고 부모와 자녀, 회사와 집 사이에서 정작 나 자신을 돌볼 시간은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 속도대로 살아도 괜찮을까? 지금 이 인생이 정말 이대로 괜찮은 걸까? 이 채널은 그 질문을 품고 있는 분들과 함께 불안을 없애려 하기보다 불안을 이해함으로써 조금 더 단단한 행복의 자리를 찾아가 보려 합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걸어가 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이 순간 숨을 한 번 고르듯 구독과 좋아요를 가볍게 눌러두셔도 좋겠습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조용한 루틴이 되기를 바라며 이야기를 천천히 이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속도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빨리 자리를 잡았는지, 얼마나 빨리 돈을 모았는지, 얼마나 빨리 성공했는지 마치 인생에도 보이지 않는 시간표가 있어서 그 안에 무엇을 해놓지 못하면 늦어버린 것만 같은 느낌이 듭니다. 특히 40대와 50대, 인생의 이막으로 들어오는 시기에는 이 질문이 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이 나이에 이 정도면 괜찮은 걸까? 주변을 둘러보면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람, 아이를 어느 정도 독립시켜놓고 이제는 자기 시간을 누리는 사람, 집과 차, 노후 준비까지 맞춰놓은 사람도 보입니다. 그 옆에 서 있는 나를 보면 내 속도는 유난히 느려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자신에게 엄격해집니다. 더 빨리, 더 많이, 더 위로. 잠시라도 속도를 늦추면 금세 뒤처질 것만 같은 불안이 가슴 안쪽을 붙잡습니다. 여기서 당신께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요즘 당신을 가장 조급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요? 불안한 회사의 미래일까요? 통장 잔고일까요? 아이의 진로와 진화, 부모님의 건강, 내 몸의 변화, 배우자와의 거리감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머릿속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걱정 하나가 있다면 그 뒤에는 이 문장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너무 뒤처진 건 아닐까? 이 마음을 가슴 한켠에 살짝 올려두시고 이제부터는 찰리 채플린의 삶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떠올리는 채플린은 작은 쿠수형과 중절모, 어딘가 허술한 몸짓으로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의 시작은 전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영국 런던의 가난한 뒷골목, 술에 기대 살아가던 아버지는 끝내 가족을 떠났고 마음이 아팠던 어머니는 재원과 집을 오가며 불안정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린 채플린은 어쩔 수 없이 빨리 어른이 되어야 했습니다. 또래들이 놀이터에서 뛰놀 때 그는 내일 먹을 빵값에 걱정해야 했습니다. 무대에 서고 싶다는 마음은 분명했지만 현실은 좀처럼 그 속도를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이름이 남지 않는 단역, 대사 한 줄 없는 엑스트라. 무대에는 서 있지만 빛은 언제나 다른 사람을 향해 있었습니다. 빨리 나아가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삶. 하고 싶은 것은 분명한데 현실이 따라와주지 않는 느낌. 사실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은 감정입니다. 머릿속에는 하고 싶은 공부, 바꾸고 싶은 일, 새로 시작해보고 싶은 도전들이 있지만 아이와 부모, 대출과 직장의 책임이 내 속도를 자꾸만 늦추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채플린에게도 성공으로 향하는 지름길은 없었습니다. 그 역시 느리고 불안한 길을 오래 걸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빠릿빠릿하고 결정을 빨리 내리는 사람을 유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채플린은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면 다른 모습이 보입니다. 그는 정말 느린 사람이었습니다. 한 장면을 위해 수십 번, 때로는 100번에 가까운 반복 촬영을 감수했습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지쳐갔습니다. 이 정도면 됐다고 관객은 이 차이를 모를 거라고 불평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채플린은 쉽게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관객은 몰라도 자기 자신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몇 초짜리 그 장면이 자신이 상상한 리듬과 표정, 그 인물의 숨과 걸음을 정말 담아내고 있는지 끝까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몇 초 남짓한 장면에 하루를 통째로 쓰는 사람, 속도만 보면 답답하고 비효율적인 사람처럼 보였겠죠. 하지만 바로 그 느린 시간들이 오늘까지도 사랑받는 장면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진짜 느린 사람은 무능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장면에 쉽게 포기하지 않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살아오면서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은 없나요? 왜 이렇게 우물쭈물해? 결정을 좀 빨리 해.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니까 일이 느려지는 거야. 그 말을 들으면서 당신의 장점이었던 신중함과 꼼꼼함이 어느 순간부터는 결점처럼 느껴졌던 점. 그래서 마음속으로 나는 원래 느려 터진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낮추며 억지로 속도를 끌어올리려 한 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내가 느리다고 부르는 그 시간 속에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만의 장면이 자라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제 시선을 한 철학자에게 잠시 옮겨보겠습니다. 다르게 물어보았으면 합니다. 나는 정말 느려 터진 사람일까? 아니면 조금 더 오래 들여다보고 싶은 사람일까? 덴마크의 철학자 키르케고르. 그는 불안에 대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불안은 자유의 어머니이다. 조금 낯선 말이지만 우리 삶에 가져와 보면 이렇게도 들립니다. 불안은 내가 잘못 살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라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신호다. 회사 생활이 너무 힘든데 당장 그만둘 수는 없을 때, 지금의 관계가 나를 지치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을 꺼낼 용기가 나지 않을 때, 새로운 공부나 일을 시작해보고 싶지만 나이가 자꾸 마음에 걸릴 때, 그 중간 지점에서 우리는 불안을 느낍니다.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이 길을 그냥 가도 괜찮을까? 키르케고르는 말합니다. 그 불안은 당신이 생각 없이 그저 습관대로만 살고 있지 않다는 증거라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만 살고 있다면 오히려 이런 질문 자체가 잘 떠오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지금 느끼는 불안은 내가 잘못 살아왔다는 판결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란 표시일 수 있습니다. 불안은 나를 멈추게도 하지만 동시에 나를 성장으로 이끄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마음이 불안을 느낄 때 우리 몸은 그 신호를 가장 먼저 알아챕니다. 심장은 평소보다 빨리 뛰고 어깨는 단단히 굳고 호흡은 짧고 거칠어집니다. 몸 안에서는 긴장과 관련된 물질들이 더 분비되어 더 예민해지고 더 쉽게 지치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숨을 조금만 늦추어도 몸은 바로 반응합니다. 천천히 들이마시고 조금 더 길게 내쉬는 것만으로도 몸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당장 도망쳐야 할 순간이 아니라고. 이 단순한 호흡이 몸의 긴장을 조금씩 풀어주고 그 사이로 마음도 숨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잠시라도 햇빛을 쬐어주는 것 역시 기분을 조금 더 밝게 하고 밤의 수면을 조금 더 안정되게 돕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햇빛은 몸과 마음을 위한 무료 비타민이라고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동안 당신의 몸은 어떤가요?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지는 않은지, 이를 꽉 물고 하루의 긴장을 버티고 있지는 않은지, 숨을 아주 얕게 빨리 들이마셨다가 금세 내쉬고 있지는 않은지 잠시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가능하시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아주 짧게 함께 호흡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면서 속으로 천천히 4번을 셉니다. 이제 입으로 길게 숨을 내쉬면서 6번을 셉니다. 한 번 더 조용히 들이마시고 조금 더 길게 내쉬어봅니다. 혹시 아주 조금이라도 어깨가 내려앉는 느낌이 든다면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속도는 조금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불안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안을 다루는 방법은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제안은 나의 속도 일기입니다. 하루 끝에 한 줄만 쓰는 일기입니다. 오늘 나는 내 속도로 무엇을 했는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오늘은 회사에서 하기 싫었던 일을 그래도 끝까지 마쳤다. 오늘은 아이에게 수고했다는 말을 한 번 더 해주었다. 오늘은 나 자신을 탓하는 말을 어제보다 한 번 덜 했다. 오늘은 하늘을 한 번 올려다보았다. 사소해 보여도 괜찮습니다. 이 한 줄 한 줄이 쌓이면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나는 제자리만 맴돌고 있었던 것이 아니구나. 누구의 기준도 아닌 나만의 속도로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구나. 두 번째 제안은 비교를 멈추게 도와줄 문장 하나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다른 사람의 인생과 나의 인생을 비교합니다. 동창은 어디까지 갔는지, 동료는 얼마를 버는지, 친구의 자녀는 어느 학교에 갔는지, 휴대전화를 켜면 누군가의 성취와 축하 소식이 끝없이 올라옵니다. 그때마다 나는 더 작아지는 것 같고 내 속도는 더 뒤처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각자 전혀 다른 출발선에서 전혀 다른 짐을 안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서로 다른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같은 표를 들고 같은 속도로 달려야 한다는 생각이야말로 우리 마음을 더 힘들게 하는 기준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비교의 불안이 올라올 때마다 이 문장을 떠올려 보셨으면 합니다. 저 사람의 시간표와 나의 시간표는 다르다. 어떤 사람은 젊은 나이에 안정되었을지 몰라도 어떤 사람은 인생의 이막에서 비로소 자기 꽃을 피우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가 아니라 결국 내 길을 내가 찾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나는 나의 시간표대로 간다. 오늘 하루에 단 한 번만이라도 이 말을 조용히 자신에게 건네보셨으면 합니다. 세 번째 제안은 불안이 있는 채로 하는 작은 행동입니다. 우리는 자주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안이 완전히 사라지면 시작해야지. 마음이 다 정리되면 그때 이야기해야지. 하지만 그런 순간은 쉽게 오지 않습니다. 불안이 없어져야 행동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불안을 안고서도 밖에 움직여보는 것이 우리 삶을 바꾸는 출발점이 됩니다. 채플린도 그랬습니다. 관객이 웃지 않을까봐, 실패할까봐 불안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대 위에 올랐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작은 무대들이 있습니다. 미뤄두었던 건강검진을 오늘 예약하는 것, 오랫동안 마음에만 담아둔 공부를 관심 목록에서 꺼내 정말 신청해보는 것,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에 아주 조심스럽지만 이 부분은 나에게 힘들다고 한 문장을 꺼내보는 것,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작은 행동들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그 작은 행동들이 내 인생의 방향을 조금씩 틀어준 중요한 장면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께 마지막으로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불안한 채로라도 오늘 내가 해볼 수 있는 작은 행동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지금 머릿속 작은 행동 하나가 떠올랐다면 그것은 이미 당신의 마음이 변화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영상이 끝난 뒤 그 행동을 딱 한 번만 실제로 해보셨으면 합니다. 그 작은 한 걸음이 지금은 잘 보이지 않더라도 언젠가 뒤돌아보았을 때 그때의 내가 있어서 지금의 내가 있구나 이렇게 말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짧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느린 속도는 실패가 아니라 뿌리가 자라는 시간입니다. 불안은 내가 잘못 살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라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불안이 사라져야 행동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불안과 함께 작은 행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문장은 오늘 하루만이라도 마음 한쪽에 살며시 올려두고 살아보신다면 당신이 바라보는 자기 인생의 속도는 조금 다른 빛으로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찰리 채플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가까이에서 보면 인생은 비극 같지만 멀리서 보면 하나의 희극처럼 보인다. 어쩌면 지금 당신이 가까이에서 바라보고 있는 이 시기는 조금 비극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남들은 다 앞서가는 것 같고 나만 멈춰 있는 것 같고 내 속도만 유난히 느린 것 같아서 하지만 시간이 흘러 조금 더 멀리서 오늘을 돌아보게 되었을 때 지금의 불안과 조급함 지금의 느림과 멈춤이 결국은 당신 인생을 단단하게 만든 귀한 장면들이었다는 것을 언젠가는 알게 될지도 모릅니다. 멈춘 것처럼 보여도 당신은 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속도를 조용히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불안과 자유의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여정을 계속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과 알림 설정을 숨 고르듯 살며시 한번 눌러두셔도 좋겠습니다. 당신의 밤과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도록 저는 여기에서 늘 같은 자리, 비슷한 속도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